명상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면 좋을까? 그것이 이제 명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하잖아요.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학교 다닐 때나 어릴 때 배우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 준비 없이 사회에 나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지금은 이제 마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행복해야 우리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모아지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마음이 힘들 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친구들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벗어나는가 이런 걸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교과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정도 되면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잖아요.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대학생 정도 되면 사회에 나가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준비하고 공부할 기회가 없고 어르신들이 또 마음의 문제를 많이 힘들어해요. 어르신들도 어찌 보면 이제 초년생들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이지만 어른들은 이제 이 생을 어찌 보면 마감을 앞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마음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큰 산을 넘어가면서 어떤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이런 어려움과 스트레스, 큰 번뇌들을 넘어가면서 어떤 그 삶의 지혜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누구나 사람마다 안고 있는 과제들이 있고 그런 마음의 숙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그 심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이제 명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명상은 결국은 자기를 잘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고 하고 몸이 힘들다고 하면 대부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깥으로 그것을 환경을 바꾸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환경이나 그런 걸 바꾼다고 해도 바꿔서 좋아지는 경우는 15%밖에 안 된대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는. 그럼 그 15%는 내가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심리 치료에 적용도 하고 심리 치유적인 상담부터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서가 없이 그냥 무조건 하면 금방은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난관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길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도 명상을 한다, 또 마음 치유를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지도가 필요하듯이 가이드 책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염처경입니다. 염처가 생각염자에다가 고처자, 말하자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 마음이 평온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마음이 편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이에요. 거기 서문에 보면 이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하면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감소가 된다. 이게 26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화가 한번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겪으면 겪을수록 화가 더 나는 길로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습관적인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쪽 명상의 길로 공부를 하면 그런 경험들이 경험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화가 나는 게 줄어들고, 같은 화나는 상황인데도 화나는 상황이 줄어들고, 또 같은 우울한 상황인데도 그 우울한 그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유연성 이런 게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명상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명상을 하려면 명상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명상은 뭐 기본적인 명상은 이제 명상의 출발은 그냥 편안하면 돼요. 편안하면 출발할 수 있어요. 출발의 자리는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편안해요? 뭐 할 때 편치 않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생각을 들고 있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들고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운동선수들이 뭐 그 운동하기 전에 뭐 막 몸을 풀잖아요. 권투나 뭐 축구나 뭐 뭐든지 하면은 몸을 왜 풀죠? 이렇게 푸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어딘가가 긴장이 있을까 봐. 결국은 긴장을 풀었을 때 어때요? 훨씬 더 좋은 실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졌을 때 훨씬 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축구라든지 뭐 했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훨씬 더 넓게 보이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운동이나 뭐 뭔가를 하기 전에도, 뭐 피아노를 칠 때도 치기 전에 뭐 해요? 긴장을 내려놓는 것부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명상도 출발은 항상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놨을 때예요. 노력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들, 마음에 어떤 어디에 주의가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잡고 있는 것들을 가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고무줄이 당겼다가 놓으면 자기 자리로 오듯이 우리 마음도 그냥 어느 애쓰는 마음이나 구하는 마음이나 이런 의도나 이런 거 그냥 놓으면 지금 아주 본래 자리로 와요. 제가 어떤 얘기하면 얘기에 안 따라가야 편하네요. 또 어떤 그 소리나 뭐 이런 것에 누가 뭘 보여주면 보여주는 거에 안 따라가면
그냥 본래 편안한 자리 같아요. 그 편안한 자리가 이제 어찌 보면 명상의 출발인 거죠. 그거는 꼭 뭐 앉고 서고 눕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자세든 어떤 상황이든 뭐 어느 곳이든 뭐 지하철이든 어느 곳이든 딱 한순간 내가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면 바로 명상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됩니다. 지금 뭐 우리 그냥 흔한 말로 보면 정신을 딱 차리는 거죠.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알아차림, 깨어있음의 확립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흔히 그냥 요즘 말로 머물러 봐라, 멈춰 봐라, 가만히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만히 멈추어서 주의를 거기다 두고 가만히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는 염지관,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가 처음에 전해질 때 중국으로 마하지관이라고 지관, 항상 지관이 뭐예요? 주의를 가만히 한 곳에 두고 잘 지켜보라는 거잖아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냐? 아, 저거 큰일 났네.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제발 좀 생각이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조용하게 하고 싶은 그게 의도예요. 그런 걸 의도라 그래.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생각들은 어때요? 내 말 들어요? 안 듣죠? 내가 막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게 화를 좀 빨리 끄고 싶어. 그것이 의도예요. 그러면 끄고 싶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조절하려고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때요? 더 커져요. 더. 왜냐하면 주의가 자꾸 그쪽으로 더 가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은 그거를 딱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접근하는 의도를 가지는 순간 몇 배로 커져요. 주의가 자꾸 그리 가니까 그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럴 땐 의도적으로 주의를 어디로 가져와요? 몸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쉬워요. 옛날에 어떤 그 아이가 꼬마가 그 연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연만 어마어마하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 아이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준 게 그거라. 손에다가 조그만한 그 뾰족한 거를 하나 들고 가래. 그러면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붙들 것 같으면 이거를 한번 꼭 잡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주의가 어디로 와요? 손으로 오죠.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때요? 주의를 이리 옮기면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여기 내가 이걸 보고 있다가 이걸 보면 이거는 어때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를 주의를 여기에 계속 두면서 내가 마음은 이쪽에 와 있기를 원하기만 해요. 원하기만 하고 실제로 주의를 자기가 여기서 이리 가져오질 않는 거예요. 주의를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의 느낌 중에 늘상 일어나는 게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 명상을 늘 합니다. 호흡으로 가져와서 몸의 느낌으로 가져와서 그걸 외면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쪽으로 딱 가져와서 정신 차리고 주의를 모아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명상의 힘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가 이제 명상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찰 대상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관찰 대상인데 그걸 어떻게 관찰할까? 이 부분은 실습을 할 때 그 대상별로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실습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